네, 코로나 포비아 확산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국가가 또 100개 지역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오늘부터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가 시작됩니다. 네, 여기에 우리 정부도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경색된 한일 관계가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가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룡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일 외교적인 부분을 짚기 전에 북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미상의 발사체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고요. 그렇죠. 또 지난 일주일 전에 한 번 또 발사체를 발사했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 만에 두 번째 미사일 발사체 발사인데요.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얼마 전에 그 원색적인 비난 담화를 보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그 다음날 친서를 보냈고 거기다가 발사체는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북한의 행보를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이 보여지는 네네. 거는 맞죠. 실제로 그 코로나 그거와 관련돼서도 북한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 이전에도 여러 번의 그런 전염병이 돌고 네. 작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어떤 발언이 없었죠. 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는 1월 중순부터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매일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이 대응을 하고 있고 네. 또 각국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확진자라든지 이런 거를 매일같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과 관련돼서 또 화력 타격 시험을 했다라고 네.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번에 2일 날 장거리 장사정포를 네. 시험 발사를 했고 오늘 또 3발을 발사를 한 거죠. 또 그런 가운데 또 김여정 부부장의 네. 어떤 담화문이 있었고 네.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친서를 보내고요. 네, 또 친서를 보내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네네. 그리고 연말에는 또 전원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국경을 먼저 폐쇄를 한 상황 하에서 네.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예.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지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내적 측면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전염병과 관련돼서도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공개적인 입장을 보인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서도 북한은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도 자력, 자강, 자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연례적인 화력 타격 훈련 연습도 했었고 작년에 신종 4형의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했었죠. 네. 그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시험 발사를 통해서 배치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작년에 개발한 것이 과연 이번에 종합적인 화력 타격 훈련에 그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다면 배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대내외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오늘 0시부터 일본에서는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시킵니다. 자, 우리도 바로 맞짱 대응을 내놨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를 주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3월 5일 날 저녁에 예. 아베 총리가 이제 먼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렇죠. 우리 정부는 이제 그 다음 날 총리, 뭐 외교부 장관,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 열고 다 그 대응을 내놨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오늘 오후에 열리는 그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총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깊게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함께 우리 좀 노력해서 이 위기를 타개해가자. 3.1절 그 기념식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위기 타결이라는 게 말씀하시는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네. 현재 뭐 한국, 일본, 중국이 지금 뭐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정말 커다란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위기 해소를 위해서 한일, 뭐 한중일 세 나라 혹은 남북한 한중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의 방역 전혀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스크에 관한 얘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도 네. 중요하지만 사실 코로나의 그 장기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떤 영향이 어떻게 나올지 다 예측이 어려워요. 특히 맞습니다. 어려운 게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혹은 더 큰 거 사실 국민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네. 또 그런 쪽에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일본은 코로나19 뭐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또 얘기는 입국되더라도 2주 정도는 대기를 요청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을 입국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가서 좀 기다리면 입국이 되는 건지 네네. 뭐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어, 겁니까? 이거는 그 전에 상호 간에 무비자로 입국을 관광 분야에 관련해서 무비자 입국을 상호 간에 합의를 해서 허용을 해 왔었던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번 달 말까지 3월 말까지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취한 거죠. 예, 예. 네. 그렇다면 비자를 받아서 갖는 거에 그렇죠. 관련돼서는 일본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음. 그 비자를 받아서 갔을 경우 그다음에 2주간의 격리 조치를 한 다음에 일본에서의 업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사실상 입국을 하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조건을 단 거죠. 예. 사실상 그걸 해서 2주간 격리를 취하고 그러고 가서라도 대중교통 예. 수단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 자가용이라든지 그런 예. 거를 차를 렌트해서 이용을 하라는 네. 거겠죠. 그만큼 3월 말까지에 관련돼서는 그 한국인들의 입국에 대해서는 자제를 어떻게 보면은 요청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사실상 뭐 예. 비자를 기존 비자는 지금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실상 입국하지 말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한테는 혼란이 있으니까요. 예.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일본 정부로부터 설명을 받고 우리 국민들한테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일본 정부 내에서도 혼란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3월 5일 날 저녁에 아베 총리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날 그 가기 요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군국에 비슷한 네. 그 효력이 예. 있는데 가기 요해에서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요약해 보면은 비자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 정지를 한다. 90일 이내에 관광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가 필요 없었는데 이거 다 이제 정지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한국과 중국을 통해서 제3국을 경유해서 일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일본 정부의 당초에는 그건 대상 외다라고 했다가 또 바꿨어요 입장을. 네. 대상에 포함된다. 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 정부 내에서도 혼란이 있다. 결국 일본 정부 내에서 정책 결정 시스템에서 이게 방역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지고 취해진 조치이기는 분명히 한데 그 이외에 내부에서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하는 측면도 있어서 좀 혼란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발 입국 제한이 아니라 한국인 입국 제한이다라는 측면에서 또 우리 정부와 어떤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조치라서 이게 아베 총리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거를 이제 말할 수는 있겠죠. 예. 처음으로 일본이 이제 그 확진자가 나온 게 1월 16일이에요. 네. 그리고 1월 16일이고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국민들을 향해서 설명을 한 게 2월 29일 날이에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한 게 네. 지난달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거의 아베 총리는 실제로 대책본부랑
그 기구의 본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간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내용만 본다면은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확대 해석한다거나 혹은 우리식의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일본한테 그렇게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역시 이 원인이라든가 결과를 좀 찾으려면 조사를 해서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데 일본 그렇죠. 정부가 충분히 좀 하고 있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응의 차이가 좀 있다. 우리는 뭐 과학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일본 정부 잘 못하고 있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세계 보건기구에서 중국을 방문해서 공동 그 조사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경증이 한 80%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한 게 과학적이고 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앞으로 괜찮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음성 환자에 관해 음성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보다 가볍게 여기는 게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꼭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하니까 우리 정부도 맞대응격으로 입국 제한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나 제한을 한 국가나 지역이 100곳이 넘더라고요. 네, 104군데죠. 그렇죠. 근데 굳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게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중요한 국가임이 맞지만 일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조금 색다르다, 이례적이다, 뭐 이상하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우리 외교부의 조치와 관련돼서 좀 방향성을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해서 마치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를 두고 그 전 세계에 지금 한 104개 국가가 그 차단 조치를 취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관련돼서 보면 저희 정부가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했죠. 예. 그 정보를 공개를 하고 네. 투명하게 하고 신속하게 하고 과학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보면 홍보면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나 정책 조치와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뒤따라가는 사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양쪽이 동시에 문제를 취해야 되는데 쌍방향 상호주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우리는 이렇게 오픈했는데 너희는 왜 갑자기 그런 조치를 취했느냐, 차단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도 차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질적으로 양쪽이 다 필요한 거죠. 들어오는 것도 우리 국민이 외부에서 다른 외국 사람이라든지 외국에 있던 그 지금 환경들이 이렇게 전부 다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역시 나가는 거 관련돼서도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그런 우려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주고 공동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도 대통령이 3.1절에서 이야기한 부분,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네. 특히 보건 분야에서 협력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 하면서 공동 노력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했느냐 해서 그럼 우리도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큰 정책 방향과 실질적으로 밑에서 취해지는 조치와는 어떻게 보면은 불일치하는 면도 그러게요.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오해 발생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쌍방향이 다 필요한 거죠. 우리도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통제 조치와라든지 입국 제한 조치 또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다른 국가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차단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외교부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지금 나가서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하게 잘
보호를 받고 있느냐. 네네. 최근에 중국에서 지금 호텔이 하나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격리 예. 조치를 받는 중에. 그럼 그런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외 국민이라든지 우리가 격리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서 과연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잘 격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사전적으로 각 국가들이랑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좀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어떤 외교적인 방향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이라는 전제 조건하에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예.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비교를 할 때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이 우리나라 입국 제한을 할 때 이거는 중국 정부, 중앙 정부의 조치가 아니라 지방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맞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뭐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아까 처음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하고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뭐 이우령 박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지. 상대방의 탓을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그 국민들께서 밖에 나가서 불편한 어려움에 처하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우리 정부가 좀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고 또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더 지속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 아베 총리의 일본의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게 방역이냐 혹은 국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일본 내에서도 사실상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게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도 한번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 생명 보호 혹은 방역을 위한 거에 최우선을 두고 해야 되고 그거는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을 규명하는 거 아직 좀 사태가 지금 진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해도 괜찮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사실 뭐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하면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부족함도 드러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도 같이 주고 계신데요. 네. 어떤 의견 보내주셨는지 확인해보고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0692님은 자국 이익만 우선시하는 외교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입장을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2447님은 중국에는 사대주의, 일본에는 반일 선동 표몰이라고 좀 비난의 문자를 좀 보내주셨네요. 네, 5822님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정은 온 국민을 분열시킨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0962님이 외교는 정치인들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감정이 아닌 국민의 실익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6304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더니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진짜 많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고 또 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뭐 대처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많이 문자로 좀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교 자체가 현실이다. 이게 뭔가 그러니까 국민이 힘을 합치고 교역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해가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아요. 이 힘을 합쳐야 될 때 이런 식의 맞대응 자체는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일본과의 관계를 봤을 때 지난해 7월에 수출 규제가 있었고 그렇죠. 그 사이에도 계속 이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을 빚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한일 관계가 좀 소강 상태인가 했는데 다시 논란이 좀 불거지고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우리 산업,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한일 간의 그러한 감정이 그걸 쫓아가면 이제 작년에 수출 규제 부분까지 올라갈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수출 규제가 왜 이렇게 양쪽 경제 부분과 아니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해서 봤냐면 중간재 공급망 체인이 한일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런 코로나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인적
교류와 관련돼서 이렇게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더 확대가 됐을 때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중간재가 유통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예.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정부는 노력을 바로 이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적 부분과 관련돼서 교류와 관련돼서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물적 교류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이 코로나 사태와 별개로 상호 그러한 그 방역이라든지 안전의 문제를 철저히 하고 이런 물류의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또 외교적인 노력, 경제적인 노력이 같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제인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정부의 좀 지원이라든지 노력,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뭔가 조치를 좀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동 협력을 위한 뭐 디딤돌들을 좀 놓아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예. 들거든요. 그 뭐 정부 지금 뭐 방역 대책도 그다음에 경제 대책도 많이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아까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발 나가서 말씀드리자 하면은 예.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성원을 좀 보내자, 협력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지금 어려운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의료진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들을 조금 이거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네. 일본 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말에 뭐 대구 경산 청도 지역에 일단 금지를 시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지역도 확대되고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한국과 중국의 일본인을 포함해서 통해서 일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내세운 거는 얘기한 거는 이번 달 말까지라고 시한을 좀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아베 정부가 그 대응에 좀 미치지 못했다, 예.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실제로 보면은 1, 2주가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한일 정부가 약간 여전히 지난 12월 달 중국에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역시 좀 그 자국 내에 있는 그 일 때문에 양국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지 못했다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충분히 좀 협의가 되고 이거를 같이 극복하자 하는 데는 일본도 한국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시기가 이미 뭐 버스가 지났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조금 더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모색해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예. 우리 정부는 일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또 꼭 가야만 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갈 수가 있는지 갈 수가 없는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노력을 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런 불안을 네. 하지 않고 정부의 혹은 한일 간의 그런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좀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그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우리나라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한국인 입국 제한 금지에 대해서 입국 제한에 대해서 조금 잘 좀 완화해달라 네네. 이런 네. 메시지를 전했는데 시청자 문자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767님도 일본에 대한 조치가 전략적이고 외교로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랬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협력이 안 되는데 우리 혼자 협력할 수 있냐라고 또 0758님도 보내주셨고 사실 강경화 장관도 굉장히 방역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 20세기의 중반부터는 사실상 그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이 네. 높아지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네네.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각 국가들의 기술적인 수준이라든지 보건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각기 상이한 거예요. 그죠? 그러한 상이한 환경 하에서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홍보를 한다 할지라도 네. 그 국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면 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일례로 북한이 가장 쉬운 거죠. 예. 북한은
모든 걸 다 차단을 한 거죠. 자기네들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우리만큼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각 국가들의 입장 또 우리가 같이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차단 조치와 관련돼서 그 숫자를 줄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쌍방향이 돼야 되지 우리의 일방 방향에서만 홍보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라든지 지지를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지금 104개국 플러스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런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팬데믹의 현상으로 발전이 되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이 그쪽으로 가서 만약 그런 게 걸려가지고 다시 국내로 유입됐을 그런 경우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래서 이런 거를 좀 전반적인 그림을 갖고 외교 정책을 외교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저도 말씀- 예. 전적으로 유령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 그 가장 큰 거는 심적인 게 커요. 그리고 이게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 내에서 한국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게 한국, 중국, 일본이거든요. 예. 이 한중일 세 나라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네. 그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해외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는 거를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예.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서로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고려하고 상호주의 중요합니다. 상호주의 예. 중요한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바이러스 문제, 수출 규제 문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원활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정부 간에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어제 하루에만 248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7,382명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산세 속도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건강 잘 챙기시는데 전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외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호령 연구위원과 조진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